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자평진전 평주 제2장 해보겠습니다. 적천수의 청간원을 논함 이렇게 했습니다. 적천수는 우리 사주학의 6대 보수에 들어갑니다.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 삼명통해, 연해자평, 명리정종 이렇게 6권을 우리 명리학의 사주학의 6대 보수라고 합니다. 아마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천수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요. 우리 사주학 책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가장 유명할 겁니다. 아마 낭월 스님이 쓰신 왕초보 사주학보다 더 많이 더 유명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적천수는 이 경도가 썼는데요. 원문은 그거 A4 용지로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두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줄을 달고 이러는 게 많아가지고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거기 이제 이 원주를 유배곤이가 썼죠. 유배곤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자입니다. 유배곤은 학계에서 알아줍니다. 우리 역학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동양 학문에서 알아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어떤 이 혹자들은 학자분들께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경도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여튼 제 지식으로는 경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경도가 써놓고 유배곤이 그 원주를 따랐거든. 근데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경도가 유배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배곤의 글하고 경도의 글하고 틀려요. 경도는 적천수 원문에서는 경도는 이렇게 말했는데 유배곤은 이렇게 막 해석하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경도는 뭐 방과 국이 혼합되면은 좋지 않다. 방과 국이 혼합되면은 그 순이란 기운이 혼잡되기에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유배곤이는 이 방과 국이 혼합되면은 강해져 가지고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적천수는 굉장히 되게 이 짧은 글 안에 엄청나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적천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너무나 이 심오한 책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목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목은 하늘을 찌르는 길새가 있다. 간목 참천, 뭐 삼천으로 읽지 않고 참천으로 읽습니다. 물론 뭐 삼천으로 읽어도 됩니다. 삼천양지이라는 숫자는 음이고 땅을 이야기하고 3이라는 숫자는 양이고 하늘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설은 참자를 씁니다. 간목은 하늘에 참여하는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탈퇴하려면 잉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려면 어린애가 자라려면은 화가 필요하다.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고 수세가 창걸하면 호랑이를 타야 한다.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화창하면 천년이 흐르도록 우뚝 서 있을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죠. 우리 적천수 이거는 원문은요, A4 용지로 그거 하면은 이게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적천수 원문 있잖아요. 경도가 쓴 거, 유배곤이가 줄을 따른 거 말고 원문 이런 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천자문도 외우는데 뭐 이게 적천수 이런 거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습니다. 간목 참천 탈태요화 춘불용금 추불용토 화치성룡 수탄기호 지윤천하 식립천고라.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이게 이 십천간 있잖아요. 간목은 가복갑자죠. 간목은 아직 땅이에요. 여기 씨앗이 딱 있어. 씨앗이 있는데 뿌리가 이렇게 탁 났어요. 아직 땅 위로 안 올라왔어. 이게 이 간목의 뜻입니다. 얼목은 뭘까요? 자랐어. 이 새얼자인데,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거든. 새가 날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하여튼 새의 모습입니다. 자라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굴곡해서 자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간목은 여기 기둥이면은 을목은 뭐예요? 지엽근이다. 잎도 되고 뿌리도 되고 가지도 되고. 간목은 맨 처음에 탄생하는 것. 자, 간목의 목적이 있습니다. 간목의 목적은 뭘까요? 최종적인 목적은 쪼개져 가지고 가구가 되고 뭐 기둥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목재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목적. 근데 간목은 우리 이 봄에 태어나면은 아직 어린 나무입니다. 우리 사주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 사주에서는 1년이 일생입니다. 일생. 우리 사주에서는 1년이 일생입니다.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 나면 다시 또 봄으로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사주에서 한 달이라 그러면은 우리 실제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10년이에요. 사주에서의 한 달이라 그러면 우리 실제 인생에서는 1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1년을 못 살고 죽어요. 1년을 살면은 얼마 살아야 돼요? 120세까지 살아야 돼요. 이상을 살아야 일생을 다 느껴본다. 뭐, 이 봄에 태어난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잘 못 느끼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겨울, 봄, 여름, 가을은 사계절을 다, 1년을 다 못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나무가 실제로 자라는 거는 뭐 몇십 년 뭐 자라죠. 뭐 몇백 년, 어디에는 뭐 600년 된 나무도 있다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는 뭐 1000년, 2000, 하여튼 뭐 엄청나게 몇십 년 또는 뭐 100년 이상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주에서는 1년이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봄에는 어린 나무, 여름에는 한참 자라는 나무, 가을에는 다 자란 나무. 이렇게 이제 가을, 겨울에도 다 자란 나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목적이 만일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어린 나무예요. 이 가구가 되고 기둥이 되고 목재가 되기에는 아직 어려요. 어려가지고 길러야 돼. 큰 목재로. 만일 봄철에 베어내가지고 기르지 않고 봄철에 쏘면은 뭐가 될까요? 뭐 젓가락, 이쑤시개, 뭐 나무 젓가락, 연필 이런 거 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릇이 적어져. 가을에 다 자란 나무를 가지고 이제 이게 베어내야 됩니다.
목적은 가구 기둥이 됩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은 길러지, 자라야 된다. 자라야 한다. 자, 이게 이 간목의 목적은 가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이게 이 제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은, 간목의 목적은 경금입니다. 경금으로 가지고 잘라야 돼. 근데 경금은 원광석이죠. 원광석.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자연의 돌멩이, 금속 이런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경금을 갖다가 이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야 되겠죠. 녹여가지고 이 풀무질 해가지고 이제 도끼나 톱으로 만들어야 돼요. 도끼, 톱 이런 걸로 뭐 전정가위, 낫, 칼 이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은 경금으로 가지고 쪼개지는 것, 그 수단으로서 정화를 사용합니다. 경금을 녹이기 위해서. 그죠. 나무를 쪼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정화가 없으면 정화 대신에 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임수는 뭐예요? 숫돌이 갈아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정화는 빨리 되는데 임수는 이 원광석을 갈아가지고 숫도로에 갈아가지고 도끼로 만들어야 돼요. 톱을 만들고. 그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봄에는 봄철에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그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화로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시켜야 돼요. 병화로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불탈까봐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건조해지도 안 되잖아요. 물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있어야 된다. 이 개수는 이 공통보감에 보면은 간목이 인을에 보면은 병계가 양토하면은 병화와 개수가 양토하면 부기한다 이랬어요. 부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목이 인을에 나가지고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지지에 개수가 있으면 대부기한다. 그러니까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은 개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봄철에. 그 지지에 개수가 있는 게 좋죠. 지지의 개수 중에서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까? 진토에 있는 게 제일 좋죠. 만일에 봄철에 태어났는데 천간에는 병화가 있고 지지의 개수가 진토가 있어가지고 딱 있으면은 대단히 잘 자라는 나무다. 물론 천간에 있어도 됩니다. 공통보감 이 부기, 병화와 개수가 양토하면은 두 개 다 천간에 있으면은 부기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뒷부분에는 병화가 천간에 있고 개수가 지지에 있으면 대부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지에 있는 게 좋아요. 천간에 있으면 이 개수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이 병화가 가려져. 광합성 작용을 못해요. 그럼 지지에 있으면 어때요? 지지에 진토 이런 게 진중개수, 진토 이런 게 있으면 하늘은 태양은 쫙 비추고 땅에서는 물이 쫙 올라가고 영양분이 올라가고 좋죠. 그래서 봄에 이렇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간목의 목적은 가구가 되는 목재가 되는 것이다. 그럼 경금으로 쪼개야 되는데 경금으로 가지고 원광석이 있기 때문에 못 쪼갠 기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게 정화 그 수단으로서 정화나 또는 임수가 필요하다. 그지? 정화나 임수가 없이 봄철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고요. 그 봄에는 가을, 겨울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특히 가을에. 근데, 봄에는 병화와 개수가 있어야 된다. 자라게 해야 된다. 여름에는 어떨까요? 여름에도 자라는 게 좋죠. 좀 어중간하죠. 아직 완전히 다 자라지 않아서. 물론 급하면 베어내가지고 써먹을 수도 있겠죠. 경금으로서. 여름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라는 게 좋아요. 그때는 병화는 필요 없겠죠. 여름에 어차피 태양이, 그때는 이제 이게 개수 이런 게 다 있으면 좋죠.
진토, 화치성룡이라. 진토 이런 게 딱 있으면 좋죠. 여기도 화치성룡 있을 거예요. 예. 그죠?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진토.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딱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목은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그 뻗어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생기. 태어나는 맨 처음에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서 낳을 때 그 힘 엄청나게 강하죠. 태어나면 다시 또 약해져요. 태어날 때 그때는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태어나가지고 목욕을 시키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맨 처음에 탁 태어나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이럴 때는 오히려 약해.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하늘을 찌르는 기세가 있다. 자, 탈태. 태어나가지고 이 탈퇴하려면은, 기르려면, 어린애기를 자라게 하려면은, 어린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은 봄철이죠. 봄이죠. 탈퇴 봄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하려면은 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 개수도 지지에 진토도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봄철에는 이 물이 많은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추워요. 아직 그거 딱 덥지 않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있으면 오히려 나무가 썩어버리죠. 필요하다. 자,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충불용금이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엄청나게 많아요.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봄에는 금은 뭐예요?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어내가지고, 이 목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어린 나무인데, 어린 나무를 물론 뭐 베어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요? 못 써먹지. 그치? 물론 연필 만들면 되죠. 근데 이게 이 봄에는 자라야 될 시기다. 이 시기를 모르는 거예요. 철을 모른다. 때를 모른다. 철이 안 들었다. 이 때가 잘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금을 쓸 때도 있습니다. 금을 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나무가 너무 많아. 어린 새싹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웃자라죠. 잘못 자라. 서로 태양을 보려고 이게 푹 올라가 버려요. 촘촘하게 심어 놓으면 빨리 자라요. 태양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걸 웃자란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열매가 잘 안 열리고 나무가 부실해져.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너무 많을 때는 가지치기, 솎아내기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베어내기도 해야 돼. 그때는 금이 필요합니다. 수풀이 막 엄청나게 막 우거졌다. 그죠? 나무가 너무 이 새싹이 너무 많다. 그때는 금으로 가지고 솎아내기를 해야 됩니다. 솎아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금을 쓰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화로서 길러야 된다.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 금을 쓰면. 화를 쓰면 꽃을 피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불용토, 이렇게.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백원이도 이게 토생금, 가을에는 금이 강하니까, 가을에는 금왕지절 금이 강하니까 토생금 해가지고 금이 더 강해져가지고 간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을에는 금이 강한 계절인데 나무가
토생금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물론 뭐 이게 적천수 거기 이제 이게 주도 그렇게 달아놨어요. 뭐 설화곤이 뭐 하여튼 그 위철린이 이런 사람들 그거 이 하여튼 위철리 선생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여튼 이 장수하셨죠. 하여튼 이 가을에는 왜 토를 용납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물상론, 기상론, 자연법 사주학 뭐 이렇게 그거 있는데 물상론, 기상론, 자연법 사주학 자연 현상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주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삼명통일에 많이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그 설명을 해놨는데 뭐 영조임금 사주를 볼 때 뭐 이렇게 그림을 뭐 자연법 이런 것처럼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놨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법 사주학에서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해야 됩니다. 자, 토라는 것은 이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는 거고 객토한다. 나무를 심으려고 다시 객토. 가을에는 이 가을에는 뭐예요? 수확의 계절. 수확하고 다 자랐으니까 벌목을 해야 돼. 벌목을 해야 돼요. 수확을 해.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벌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토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수확을 하는데 토를 갖다가 다시 객토를 한다는 건 다시 토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심는다 이거잖아요. 다시 심는다 이거잖아요. 다시 밭을 갖다가 갈고 이렇게 그거 한다는 거잖아요. 땅을 갈고 이렇게 해가 다시 씨를 뿌린다. 그거는 시기에 안 맞죠. 물론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요즘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거는 인위적인 거고 하늘 천문에서 없어요. 하늘 천문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없습니다. 땅에서 비닐하우스 하고 뭐 이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을에는 수확의 계절인데 다시 어린 새싹으로 심는다. 이거는 시기에 맞지 않다. 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데 뭐 흙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경금으로 가지고 촥 잘라내야 돼. 그리고 정화가 딱 그거 이 경금을 기물로 만들고 아니면은 임수로 가지고 경금을 갈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불용토다. 시기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 분위기 파악, 상황 판단 능력이 없어지고 시기에 맞지 않는 짓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세가 창구라면은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고 용을 타야 한다. 자, 화가 치열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게 이 계절에 일단은 이건 이제 어떤 그 화가 치열하면은 용을 타라. 용띠 진 용 진을 타라 이렇게. 감목이 화가 치열하면은 불타버리죠. 나무가 불타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못 쓰지.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화를 갖다가 끌려면은 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가 치열하다는 것은요, 화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화가. 그때는 물을 가지고 그거 이 불을 끄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격발작용이 일어납니다. 불이 격발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 심각해집니다. 그럼 뭐 뱃살끼리 직장운이 안 좋고 막 이러죠. 직장운이 안 좋고 뭐 이제 명예가 실추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걸 화가 치열할 때 이 수로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 다스릴 수 있으면 괜찮아. 좋지. 그러면 화가 치열한 게 아니죠. 화가 치열한 게 아니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화가 치열한 게 아니죠. 근데 화가 이게 수로서 화를 다스리지는 못하는 사주다. 화가 치열하다. 너무 극성하다. 적당히 화가 적당하면은 물로서 그거 다스려야 되고. 근데 화가 치열할 때는요. 이 화를 갖다가 달래야 돼요. 달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게 섭토로 가지고 쫙 빼내야 돼요. 달래 가지고 쫙 빼내야 돼, 힘을. 그냥 그걸 때려 가지고 제압을 하는 것보다 달래 가지고 이렇게 쫙 빠져. 섭토로 가지고 기토나 진토나 축토가 이제 이게 섭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천간에 그 기토를 써도 되기는 됩니다. 자, 이게 진토, 축토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섭토일까요? 섭토라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토입니까? 진토. 자, 진토는 여기 지장간에 을개무가 있어요. 자, 땅은 땅인데 여기에 물도 있고 여기에 이 나무도 있어요. 거름 이런 거. 비옥한 땅이죠. 거름도 있고 나무. 그 다음에 축토는 이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어요. 자, 땅은 땅인데 여기에 돌멩이도 있어요. 자갈도 있어요. 자, 여기는 개수는 물도 있어요. 자, 이거는 진토는 물론에다가 비유합니다. 모심게 하려고 물을 대는 논, 이게 거기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축토는 뭘까요? 자갈도 있고, 이거는 시냇가 물을 말입니다. 시냇가, 겨울물, 뭐, 청계천, 이런, 개천의 물을 말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물이 많을까요? 축토가 훨씬 많습니다. 진토보다. 진토는 이 진흙 같은 그런 흙이죠. 이 땅에다가 뭘 심으려고 물을 좀 주는 상태, 이 축축한 흙 이런 거. 여기는 축토는 물이 많아요. 물이 그냥 있어. 자갈도 있고 시냇가 물. 축토가 훨씬 더 물이 많아요. 그러면 화가 치열하면은 진토가 이 화의 기운을 설기를 잘할까요? 축토가 화의 기운을 설기를 잘할까요? 축토가 더 잘하지. 축토가 훨씬 더 설기를 잘한다. 그런데 왜 경도는 축토를 타지 말고 타라는 소리 안 하고 진토를 용을 타라, 소를 타라 이런 말 안 하고 왜 용을 타라 이렇게 했을까요? 경도는. 자, 축토는 겨울입니다. 계절로는 해자축,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 화가 치열하면은 사오미 이런 게 막. 물론 오화와 미토가 없을 때는 사화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축토가 좋아요. 축토가 설기를 잘합니다. 진토도 물론 잘하고. 그런데 이런 게 있으면 있잖아요. 이게 여차하면은 충동을 시킬 수 있어요. 불을. 여름의 기운과 겨울의 기운이 만나가지고 충동을 할 수 있어요. 충돌, 격발시킬 수 있어요. 좀 위험해요. 이 격발을 시킬 수 있어요. 축토는 시끄러워. 화가 많은데 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용도로 축토를 써먹었다. 그럼 축토가 가서 보내서 하면 물론 열기가 흡수는 잘 되지만 시끄러워. 분란을 일으켜. 그래서 좀 위험. 그 다음에 또 이게 근데 진토는 어떻습니까? 진토는 조용하게 이렇게 쫙 빼내요. 열기를 빼내.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상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남자가 이제 이게 돈은 좀 많은데,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부인도 있는데, 이제 이게 첩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사주에서 화가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죠. 돈인데 축토로 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만일에 축토로 가지고 빼내면은 막 시끄러워, 소란스러워. 그러면 진토로 가지고 빼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빠져나가는 거, 자기 돈이 나간다는 건 알지만은 아주 기분 좋게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히 쫙 빠져나가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내조를 한다든지 부인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됩니다. 이게 축토는 분란을 일으키면서 빼내고 진토는 아주 기분 좋게 싹 빼내는 거죠. 근데 빼내기는 축토가 훨씬 더 잘 빼내죠. 진토는 좀 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진토는요, 분란을 전혀 안 일으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요. 불이 한 곳에 쫙 빠져나가는데 연기가 안 나. 축토는 막 연기도 나고 더럽죠. 가장 더러운 흙을 축토라 그럽니다. 가장 깨끗한 흙을 진토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저 소띠인데요. 그 사람이 더럽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주에 축토가 많아요. 그래서 저 더럽나요? 아니, 그 이론에서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토를 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토, 축토를 타라는 말을 하는 거, 용을 타라 이런 말을 하습니다. 자, 화가 치열하다는 말은, 화가 많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목이 신약하다, 그지? 신약하다. 내 몸 신자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일간을 의미합니다. 100%다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이게 고서를 읽다 보면, 원서를 읽다 보면은 몸 신자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나를 의미합니다. 일간이 약하다. 그죠? 일간이 약하다. 하여튼 약하다. 일간이 신약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튼튼해져야 되죠. 일간이 좀 신앙해져야 돼요. 근데 축토는 여기에 통근을 못해요. 축 중에 신금이 있거든. 이 신금이 신약, 안 그래도 이게 약한 나무의 뿌리를 쌀뚝 잘라버립니다. 더 약해지죠. 간목이 축토를 보면은, 신약한 사주의 간목이 축토를 보면 더 약해집니다. 선생님, 축준의 개수가 수생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일에 사주에 수가 있으면은 수생목이 돼요. 천간에 수가 있다든지. 근데 사주에 수가 없는 상태에서 축토가 있다. 지장간에서는, 지장간은 조용하다 그랬어요. 수생목 안 합니다. 지장간은 생과 극을 안 해요. 생과 극을 안 한다. 자, 진토는 이게 진중에는 이게 이 을목이 딱 있어. 그렇지. 딱 통근합니다. 쫙.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토에다가 통을, 자기가 간목이 가장 좋아하는 지지는 진토예요. 진토에다가 딱 통근해. 통근해. 그래서 약한 사주가 조금 강해진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용을 타라는 이유는 두 가지죠. 화기를 갖다가 설계하는데 아주 깨끗하게, 조용하게 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진 사주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죠? 축토를 보면은 안 됩니다. 물론 진토가 없다 그러면 축토라도 써야 돼. 할 수 없이. 진토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축토라도 써야 됩니다. 자, 화치성룡. 그 다음에 이 수탕기호 이렇게. 수탕기호. 물이 탕류하면은, 물이 범람하면은 호랑이를 타라. 호랑이는 뭡니까? 인이죠. 호랑이를 타라. 인이죠. 호랑이는. 자, 물이 탕류한다. 사주에 불이 많으면은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메마르고 나무가 불타버립니다. 불이 많으면은 뜨겁습니다. 자, 사주에 수가 많으면은
차갑습니까? 물론 차갑죠. 얼니까? 나무가 얼어 죽습니까? 얼어 죽는 겨울철에 물이 탕류하면은, 물이 많으면, 겨울철에 물이 많으면은 얼을지. 근데 여름이나 가을에 물이 많다고 나무가 얼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름철에 뭐 장마가 오고 막 홍수가 나서, 또는 가을철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신월 양력 8월에, 신월이면 양력 8월이죠. 수가 장생한, 수가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쫙 뿜어져 나와요. 홍수가 나고 막 태풍이 올라오고, 신월에 양력 8월 달에 태풍이 오고 막 물이 막 이게 홍수가 나고 막 이게 집이 잠기고 엄청나게 물이 많이 와요. 그럼 나무가 얼니까? 얼어 죽습니까? 물에 잠겨 죽지. 그지? 자, 이게 불은 많으면 뜨거워요. 불 나버려요. 사주에. 물이 많다고 반드시 나무가 얼어 죽는 것은 아니다. 근데 물이 만일에 한랭하다면은, 차갑다, 얼어 죽는다 그러면은 임목 이거 필요 없어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얼어 죽는다면 불이 있어야 돼요. 임목은 만일에 사주에 불이 있는데 임목이 있다 그러면 이거 좋아요. 이거 통근도 하고 목생화도 하고. 그러니까 만일에 화가 없다, 사주가 추운데 나무가 자라지 못할 정도로 사주가 추운데 화가 없고 임목이 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물이 탕류해도. 근데 화가 있는 상태에서 임목이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근데 사주에서 수가 탕류한다 그랬어요. 탕류. 이 물이 한랭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탕류한다. 그러면 이게 나무가 얼지는 않아요. 얼어 죽지는 않아요. 그때는 임목을 타면은 괜찮습니다. 물이 탕류하면은 그지. 무토나 술토가 막아주면 좋지. 근데 무토나 술토가 막아주지 못한다. 이게 무토가 와가지고 제방이 와가지고 뚝을 만드는데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더 골치 아프죠. 막아주지 못한다. 이게 만일에 이게 좀 편제가 되는데 재물이 쓸려 내려가 버리면, 물을 막으려고 나왔다가 재물이 쓸려 내려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때는 이게 막을 수 있으면 이게 좋아요. 임목보다 낫지. 무토나 술토가 와가지고 딱 막을 수 있지. 근데 막지 못한다 이럴 때는 임목을 줘요. 떠내려가지 않게. 부목 이렇게 됩니다. 물이 많으면 나무가 뭐라 그럽니까? 부목합니다. 이게 부자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뜰 부자, 썩을 부자. 썩어버리든지 뜨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때 임목이 있으면 뜨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탄교.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외워가지고 적용하면 실전 사주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수탄기호, 물이 탕류를 하는데 물이 많은데 임목이 왔다. 임목이 와서, 와, 이거 나무 살았다.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물이 한랭한데 임목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얼어 죽어. 그때는 반드시 술토를 보든 미토를 보든 화를 보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호랑이를 타야 한다. 이게 그 다음에 땅이 윤택하고 하늘이 화창하면은 천년이 흐르도록 우뚝 설 수 있다. 천하지운이면은, 야, 천년이 우뚝 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궁통보감에 되어 있어요. 하늘은 화평하고 병화가 딱 있고, 지지는 윤택하고 윤택한 거,
제일 윤택한 땅이 진토라 그랬어요. 축토가 아니고 진토. 하늘에는 이게 만일 개수가 있으면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이게 차단하는데, 햇빛을. 그렇죠. 이게 딱 이게 하늘에는 병화가 있고 지진 천하지윤, 하늘은 환폐가고 지진은 윤택하다, 진토가 있다. 이러면은 식립천고라. 아직 가구로 안 만들었어요. 심어져 있어요. 1000년 동안 자란다. 식립천고. 근데 만일에 가을에 이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태어났는데 천하지윤해. 빼내야 되는데, 목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게 조금 안 좋습니다. 이 꽃이거든. 나무에 꽃을 피워. 가을에. 그건 뭐예요? 시기에 안 맞는지, 이 열매가 익을 시기인데. 이게 다시 열매를 따려고 이 꽃을 피우면은 시기에 맞지 않는 짓거리 하는 인간, 이런. 근데 만일에 이게 뭐 이 사주 구조에 따라 틀립니다. 만일에 뭐 경금이 있다든지 라면 이게 있으면 좋아요. 정화 대신 병화로 가지고 경금을 녹여가지고 또. 정화가 1등이고 용관으로 가지고, 병화는 좀 이게, 하여튼 병화도 녹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물산운 하시는 분들이 병화는 녹이지 못한다, 경금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잘 녹이는 게 1등 정화, 2등이 뭐예요? 2등이 병화예요. 흐르도록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식립천고. 그 다음에는 을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예요. 을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